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너도 코리아에서 기술 총괄하고 있는 김세준이고요. 지난 몇 년 동안 데이터 가상화라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이런 자리에서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요즘 이제 기업에서 AI 에이전트, LLM을 활용해서 뭔가 기업 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플랫폼과 함께 AI 에이전트를 확산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실행에 옮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을 바뀌어서 디노도와 같은 데이터 가상화, 또 논리적인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어떤 성과를 가져가실 수 있는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그 자세한 내용 들어가기 전에 AI 플랫폼을 지금 그런 의미에서 도입을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이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새로 만들고 하는데 항상 막히는 게 데이터입니다. 앞 세션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아마 가지고 계시는 인프라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설켜 있을 거고, 데이터를 이동하는 것도 있을 거고, 주기적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CDC로 데이터를 복제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렇게 복제해서 사용해서 가져가더라도 가져간 것에서 또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도 또 AI가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환경들로 놓여 계실 텐데, 이런 환경에서 AI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면 대부분 AI 플랫폼에 필요한 데이터를 또 복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또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계획을 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지십니다. 이거 이미 다 복사해가지고 기존에 머신러닝이다, 딥러닝이다 하면서 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그대로 AI한테 그냥 LLM한테 줄 수는 없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또 옮기면 이 정합성은 또 유지가 되나?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에는 또 위배되지 않으려나? 또 복사하면서 또 새로운 개인정보들이 또 노출되는 게 아닌가? 결국은 또 다른 사일로가 생성이 되고 또 다른 골칫거리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탈피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분명히 지난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런 상황을 계속 봤는데 실제 업무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복사해서 복붙, 또 복붙? 앞으로 이런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기고 새로운 니즈가 생기면 또 복사를 해서 또 옮겨야 되나?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 계속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사를 하고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뭔가 보장하기 위해서 IT가 데이터를 공급하는 측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또 고치고 오류를 수정하고 적시에 올바른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이러면서 사이클을 도는데 여기서 더 발전은 못하고 품질 개선 활동은 할 수 없고 뭔가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든 시간에 맞춰서 딜리버리 하려고 하는 노력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AI는 자연어밖에 모르잖아요. 자연어로 기반으로 다 지금 LLM은 자연어 기반으로 다 학습이 되어 있는데 자연어 기반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데이터, 기업 내에 있는 그런 코드화된 데이터, 그 다음에 약어로 되어 있는 영문 데이터, 한글로 되어 있어도 약어로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직접 LLM 또는 RAG 쪽에 데이터를 해서 벡터화 시킨다고 해서 과연 LLM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럼 그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만들거나 AI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는 AI 에이전트한테 공급하는 플랫폼이 데이터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미 와 있는 데이터,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데이터에 접근해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걸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스피드, 속도. 내가 비즈니스가 원할 때, 내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죠. 두 번째, 항상 지금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1시간 전 데이터, 하루 전 데이터, 이런 데이터 가지고 학습된 결과물을 가지고 답을 해봐야 내 업무에 정말 그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겠죠. 근데 정말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바로바로 대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유연성, 데이터가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그 데이터는 바로 내가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아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리치한 컨텍스트, 비즈니스적인 컨텍스트가 필요로 하게 되고, 이런 기본적인 요구사항 위에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 보안, 거버넌스이죠. 이 5가지, AI 플랫폼이 요구하는 건 4개지만 시큐어 앤 거버넌스는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ETL, DW에 있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잘 활용하는데 AI 에이전트가 지금 딱 부족한 거는 딱 2가지입니다.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통로,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논리적인 통합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디노도의 로지컬 데이터 패브릭이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 패브릭 개념과 디노도의 접근법인데요. 일단 데이터 패브릭의 개념을 많은 분들 그냥 지난 몇 년 동안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지만, 최근 가트너에서 또 이제 정의를 새롭게 내어놨는데, 어쨌든 데이터 패브릭은 데이터 관리 설계를 위한 새로운, 그 다음에 혁신하는 그런 설계안이다. 그래서 유연하고 재사용 가능한 그런 통합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계속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지식 그래프 또는 시멘틱, 활성 메타데이터 같은 요소들을 가지고 더 빠르고 때론 자동화된 데이터 접근,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식과 상관없이 어떤 기술을 가진 그런 데이터의 형태이든 상관없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을 다 갖추려면 하나의 솔루션으로는 사실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디노도는 이런 기업들의 니드들을 데이터 패브릭 아키텍처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가장 많이 지금 커버링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의 요구사항들을 조금 매핑을 해보면 각각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이런 각각의 5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디노도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또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거를 가트너가 정의를 한 거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커넥티드 데이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것. 데이터 패브릭은 밑에 보시는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그런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해서 저런 영역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업무 도메인에 맞춰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전체 조직적으로 효과적인 데이터를 설계하고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시간, 들어가는 노력,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그래서 비용을 절감시키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AI 플랫폼에 적용을 하게 되면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구성이 되실 수 있을 거고, 지금 계속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LLM 기술 자체를 내재화하는 노력보다 그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들을 어떻게 나와 맞게 결합시켜서 기업 비즈니스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최근에 저희가 그린 이제 디노도의 데이터 패브릭 아키텍처고요. 왼쪽부터 보시면 데이터 원천이 있고, 그 중간에 많이 보셨듯이 수집, 연결, 적재 처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앙에 파란 박스로 데이터 패브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 패브릭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벡터DB, MCP, AI 서비스, 그다음에 LLM과 같은 AI 도구들,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에이전트들, MCP 호스트들,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겠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디노도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어쨌든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접근을 통해서 모델을 어떤 형태의 데이터든 간에
정형 형태의 데이터로 변경을 시키고 형식만 메타데이터만 변경을 시키고 그거를 중간에서 시멘틱 모델이라고 하는 데이터 모델로 기업의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입히고 그 입힌 거를 마켓플레이스에 게시를 하고 게시한 것들이 AI SDK를 통해서 벡터 DB화되고 기업이 질의하는 내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질의를 LLM을 통해서 소화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로 데이터를 가져가면 원천에 있는 데이터를 굳이 다 연결할 필요 없이 물론 실시간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이미 CDC로 변경 적재를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 또는 이미 과거 데이터로 이미 옮겨 놓으신 그런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 모델로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켜놓고 시멘틱화 시킨 후에 LLM 쪽과 이런 레그 형태의 아키텍처 구성을 하게 되면 새로운 물리적인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이 공급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는 쿼리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 텍스트 SQL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 답을 하기 위한 데이터 피딩을 해서 학습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할 때 각각의 요소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유연성의 부분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노드는 데이터가 있는 곳 어디에나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물리적인 RDB 일반적인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200개 넘는 어댑터를 통해서 밑에 보시는 클라우드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 그다음에 파일, CSV, 엑셀 이런 파일들, 로그 파일들, 그다음에 셉 같은 어플리케이션들, 그다음에 카프카 같은 스트리밍 데이터, 그다음에 워크데이나 세일스포스 같은 API로 노출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 공공 API도 다 그럴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연결을 통해서 논리화시켜서 모델화 시키는 작업을 할 수가 있고 필요한 데이터는 직접 연결해서 사용을 바로 하고 또는 저장을 해야 되는 데이터는 스케줄을 통해서 또 저장을 해서 내 공간에서 적재해 놓고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다양하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서 사용하는 사용자는 절대 이 데이터 모델이 바뀌지 않고도 원천 소스는 계속 변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숙제가 데이터 모델링, 시멘틱 레이어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레이어를 보시면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엔티티 모델이고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비즈니스적인 의미를 담는 그런 형태의 뷰입니다. 이 뷰를 만들어내고 정리를 해야 도메인별로 필요한 대답을 하기 위한 데이터셋, 특화된 어떤 데이터 모델들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고 기존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실행을 했을 때는 이 물리 데이터를 위한 모든 데이터들을 또 적재하고 가공하고 저장하고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들을 다 100% 없앨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마케팅별로 커스텀 서비스별로 도메인을 나눠서 어떤 도메인에 대한 오너십을 갖는 조직이 내 데이터에 대한 품질과 이런 프랙티스를 보장하면서 그리고 원하는 보안 체계들을 영위하면서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또다시 상위에서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스피드 관점에서는 디노드는 결국 이 기종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200개의 어댑터가 연결한 그런 데이터들을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쿼리 자동 간소화나 쿼리 최적화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는 대규모 병렬 처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MPP 엔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프레스토도 계속 저희가 사용하는 이미디드 MPP 엔진이 이제 프레스토인데요. 프레스토 기반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병렬 처리해서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고
기존의 다른 MPP 엔진들보다도 뭐 부분적으로 안 좋은 면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프카 토픽, 뭐 카프카 CDC 또는 뭐 REST API CMS 이런 곳에서 노출하는 모든 데이터에 연결해서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비정형 데이터가 있는 위치에 그대로 두고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메타와 그 내용들을 수집을 해서 접속을 통해서 메타를 수집을 해서 하나의 통합된 목록과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메인별로 또 나눠서 도메인별로 LLM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 목록과 그 내용을 LLM을 통해서 요약을 하거나 또는 더 의미 있는 컨텍스트를 생성을 해서 연결해서 공급을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비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들 다 하나의 모델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근데 지금까지는 다 모델, 뭐 기존의 뭐 빅데이터에서도 또는 뭐 DW 뭐 다양한 곳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긴 하지만 기존에 들었던 수고를 굉장히 줄였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이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메타데이터를 보강을 하라. 메타데이터가 잘 정리가 돼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막 한두 개도 아니고 수천 개, 수만 개, 어떤 때는 수십만 개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정리를 누가 하고 어떻게 하고 얼마나 걸려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마저도 LLM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게 얼마나 효율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부분을 기능으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LLM 또는 임베딩 모델 이런 모델들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컬럼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기업 맞춤형 속성들, 그리고 분류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사람이 하는 수고를 기존에 100%였다면 70%, 80%로 줄이고 나머지 수작업으로 보정을 해야 되는 데만 집중해서 각각의 담당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서 계속 고도화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예시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미 숫자만으로 되어 있고 약어로 되어 있는 이런 테이블들이 있어도 LLM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지금 의료 데이터고 의료에서 어떤 항목으로 지워져 있는 데이터인지,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필드들에 대한 풀어진 어떤 설명, 추천되는 컬럼명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LLM을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 태그를 가지고서 데이터에 대한 분류를 한다거나 어떤 개인정보가 어떤 테이블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태그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보완을 하고 패턴을 뭐 이런 설명들을 추가해 놓음으로써 그 태그가 어떤 컬럼에 적용되는지를 추천을 받아서 데이터에 대한 분류를 해낸다거나, 그리고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게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유형의 조인을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추천을 받아서 기존 사람이 해왔던 그런 일들, 수고들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면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가져가실 수 있고,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LLM의 어떤 기능들을 사용해서 요약 또는 분류, 추출, 번역, 그다음에 뭐 감정 분석 이런 것들을 SQL 레벨에서 실행해서 결과를 받아서 데이터화할 수 있는, 그래서 LLM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에 대한 배리어를 없애고 SQL만 가지고도 충분히 데이터를 보완해서 메타데이터를 늘려나가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계속 보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 모델에 대해서도 이런 추천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델링된 결과들, 시멘틱에 나와 있는 결과들을 저희는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 그대로 노출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데이터를 발견하고 디자인하고 구현하고 배포하고 소비하고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체 데이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기업 내 데이터에 대한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뭐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거는 보안 쪽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고 개인정보, 민감정보를 퍼블릭한 LLM이 알 수 없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건데요. 저희는 일단 도메인별로 상세하게 개별의 어떤 보안 요구사항들, 글로벌한 보안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도메인별 어떤 데이터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들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셀프 도메인에서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요청을 할 때 그 요청한 데이터들이 개개인별로 또는 어떤 역할별로 소비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을 글로벌 정책이라고 하는 글로벌 보안 정책이라고 하는 태그 기반의 그런 데이터의 내용 정책들을 가지고 세밀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제어를 한다는 것은 A라는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는 인사정보를 볼 수가 있고 인사정보 중에서도 내 부서에 속해 있는 정보를 볼 수 있고 그 부서에 속해 있는 정보 중에서도 개인정보는 볼 수 없고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해서 정책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거를 함으로써 논리적인 통합된 데이터들의 내용들을 오디팅할 수 있는 단일 접근과 그거에 대한 결과들, 그래서 누가 개인정보를 얼마나 언제 얼마나 액세스를 했는지 그거를 전사적으로 펼쳐져 있는 데이터에 대한 모든 기록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기록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테스트 툴이나 이런 툴을 가지고 유닛 테스트를 작성한 데이터에 대한 어떤 품질에 대한 측정 그런 기준들이 생성이 됐을 때 그런 생성된 기준을 데이터 카탈로그에 게시하면서 자동화된 품질에 대한 측정 지표를 계속 활용하시는 분이 조회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들. 이런 디노도의 모든 기능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노도의 이런 메타데이터 카탈로그에 게시되는 LLM을 활용해서 시멘틱 레이어를 만든 이런 데이터들을 디노도에 있는 RAG, 쿼리 RAG, 그 다음에 딥 쿼리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AI 에이전트에 그리고 대화형 데이터 지능형 에이전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AI 레디가 상태가 되는 환경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노도는 AI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AI 도입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대부분 데이터를 정리하고 이렇게 시멘틱을 만들고 그다음에 AI SDK를 통해서 챗봇에 연결을 할 수 있는 API 챗봇에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가는데 빠르면 한 달, 뭐 아무리 늦어도 석 달 이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이 내용들을 적용해서 배포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노도의 레그의 쿼리 레그가 특별히 차별이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벡터화해서 사용할 경우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즉시 필요한 데이터의 답을 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텍스트 투 SQL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텍스트 투 SQL을 가지고 데이터 확인해야 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여러 군데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질의하는 방법을 이 에이전트가 알아야 돼서 각각 영역에 맞는 에이전트를 별도로 개발해서 그거를 뭐 MCP로 구성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계실 텐데 그런 구성의 한계는 결국 제약점들이 생기는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로 만들고 서로 연결된 의미가 어떤 건지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 실제 추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팩트로 얘기할 수 없다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디노도는 카탈로그를 가지고 벡터화시키는 메타데이터, 기본적으로 인리치된 시멘틱에 기반한 벡터 DB를 가지고
들어온 질문에 대한 벡터와 비교해서 그 벡터와 맞는 데이터셋을 추려내고 그 추려낸 데이터셋과 들어온 질문을 LLM에 전달을 해서 쿼리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LLM이 생성해야 되는 쿼리에 대한 범위를 최소화시키고 그 최소화된 범위 내에서 정확한 SQL을 생성을 하게 만들고 그 생성된 SQL을 단 하나의 언어로 생성이 되면 모든 기업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LLM을 통해서 다시 자연어로 대답을 하는 이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AI SDK가 하고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이런 기능들 시멘틱 없이 디노더 없이 진행했을 때의 품질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적용했을 때의 품질의 갭은 굉장히 크고요. 이런 자동화된 형태로 시멘틱만 잘 입히고 LLM을 가지고 레그를 구축을 했을 때 기존에 50%밖에 안 되던 그런 품질이 70%, 80%까지 훅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은 MCP에 전봉이 돼서 다른 기업 내 데이터뿐 아니라 외부에 있는 어떤 지식과 결합해서 추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또 쉽게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고요. 이런 추론 데이터를 환경을 디노도의 딥쿼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질문들을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내용들을 세부적인 다른 하나하나의 항목의 데이터 지리로 만들어내고 그 지리를 만드는 것들을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데이터를 확인해서 가장 연관성이 깊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추론을 한 결과를 리포트로 만들고 그 리포트 안에는 모든 이력에 대한 지리에 대한 이력들을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근거들, 데이터에 대한 리터러시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디노드의 딥쿼리는 향후 이제 검색 에이전트나 다른 에이전트과 연결해서 보다 폭넓은 추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패스도 제조기업 퍼킨스의 유스 로펌, 알렉스 포브스라는 금융 서비스 기업 이런 기업들이 다양한 본인들의 내부의 데이터의 니즈들을 디노도 AI SDK 가지고 자체 내부의 챗봇을 GPT와 같은 챗GPT와 같은 챗봇을 개발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국내에서는 통신사에서도 이런 준비들을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디노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 기간,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는 인력, 신규 데이터 소스에 들어가는 노력, 그 다음에 연간 스토리지 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게 두드러지게 나오고요. 특히 AI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고 반복적인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들도 줄여줄 수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재활용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애자일한 방법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디노도의 효과나 향후 AI 플랫폼, AI 에이전트로 가는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9월 30일 섬유센터 빌딩 2층에서 핸즈온 랩이라고 해서 직접 체험하고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QR코드 가지고 등록을 해주시면 그날 와서 지금 말씀드린 모든 기능들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